당군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도지 15번째 시간입니다. 27장부터 33장까지는 소부도지라고 하는데요. 바로 당군조선이 막을 내리고 박혁거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건국되고 그 신라가 어떻게 이 정신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가에 대한 그 내용인데, 단군조선이 막을 내린 시점부터 신라가 건국되는 그 중간 단계가 있지요.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내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정말로 어려운 것이 이 역사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역사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짚고 넘어갈 것인가, 바로 소부도지로 갈 것인가. 그런데 소부도지에 이 기자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외면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기자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위만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기자조선, 위만조선은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극과 극으로 이 해석이 나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이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 강의가 꼭 들으실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은 다음 강의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기자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조선이 공식적으로는 BC 2333년에 건국이 되었죠. 이게 단군조선이고요. 막을 내린 것이 판단고기적으로는 개해년 BC 238년입니다. 제47대 고열과 단군 때입니다. 그러면 요순이 있었고 우가 하나라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은나라가 등장을 하고 주, 진, 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한나라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연나라하고 이제 인접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연나라가 나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하나라도 거의 전설 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은나라는 이거는 대략입니다. BC 1600년경 부터 시작을 해서 BC 1040년 이렇게가 되고요. 한단고기적으로는 BC 1766년부터 시작을 해서 BC 1122년, 그 연도에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략 요때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자라는 인물은 은나라 사람이죠. 은나라가 망하고 기자라는 인물이 와서 기자조선을 세우니까 주나라가 기자조선을 제후국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기자는 나는 신하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천은 미끼를 던졌고 우리나라의 역대 사대주의자들이 이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섬길 사, 큰데, 이래가지고 큰 나라를 섬긴다. 그 큰 나라가 뭡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태동이 된 것이 약 12세기. 묘청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자주적인 그런, 물론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나 자주적인 인물이고, 거기에 대항하는 인물이 이제 김부식이라는 인물인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유교를 중심으로 한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태동이 되다가 고려 말에 가서 이 사대주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고려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 송나라였죠. 그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나라는 금나라고, 송나라에서 사신이 옵니다. 미끼를 던지죠. 사마천의 사기에 보니까 기자가 너네 나라로 가서 교화를 시켜줬다고 하는데 기자묘는 어딨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덜 떨어지신 분들이 평양에다가 기자묘를 막 만들어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이런 사대주의 풍조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고려 말에 이러한 기자조선을 뭐랄까요, 힘을 실어주는 이 서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왕운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삼국유사는 위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이 있었고, 이 고조선 다음에 뜬금없이 위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위만조선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삼한이 나오면서 삼국시대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계보를 갖다가 이 사람은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왕운기를 지은 이승유 씨가 여기 삼척에 절에서 이 제왕운기를 지었는데,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별개의 문명이다. 중국의 요임금 때 우리나라는 따로 단군왕검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고조선을 전조선과 후조선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조선이 있고 후조선이 있는데, 이 전조선이 한 1100년 정도 가고요. 후조선이 들어와서 연나라에서 위만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나중에 중국을 또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여기다가 한사군을 만들었다.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는데, 그 한사군의 구체적인 지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왕운기에 뜬금없이 한사군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열국시대로 가고 나중에 삼국시대로 간다. 이것이 제왕운기의 하나의 사관이에요. 위만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사군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이제 역사가 뭐랄까요, 좀 꼬이게 이제 됩니다.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도 대표적인 사대주의자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평양은 선인왕검의 택지였다. 선인왕검이 누구겠습니까? 단군왕검이겠죠. 근데 그거를 선인왕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선인왕검의 옛날 도읍이 있던 곳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신라는 진한의 유민들이 와서 건국한 나라다 이러면서 이제 고조선의 흔적이 들어있는 거죠.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재편이 되게 되고, 그것이 12세기에 있고요. 그것이 조선으로다가 넘어오면서 이 성리학을 신봉했던 유교 사대주의를 가졌던 당시의 지배계층은 기자라는 것이 자기네 사상하고 완전히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기자가 와서 교화시켰다. 그래서 중국은 뭐냐, 대중화고 우리는 소중하다. 사실은 대중화, 소중화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냥 중하지. 그거를 또 나눠가지고 중국은 대중화고 우리는 소중하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빌미가 뭐냐면은 기자라는 이제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 기자 조선이 또 한 번의 빌미가 됩니다.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고 나서 국명을 지어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이름이 옛날에 고조선, 단군조선이 있었으니까 민족의 정통을 잇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조선이라고 한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조선의 국명을 이성계 정권이 스스로 짓지를 못했어요. 국명을 정하려고 하면 중국의 당시 명나라의 이 승인을 얻어야 됐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가 화령이고 두 번째가 조선이라는 이 안을 가지고 갑니다. 이 안을 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단군조선의 맥을 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나라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에 낙점을 찍어줬을 때는 바로 이 기자조선이 또 빌미가 됩니다. 그래, 옛날에 기자라는 인물이 가서 기자조선을 세우고 주나라는 그것을 제후국으로 임명했으니 너희도 조선이라고 해라. 우리 명나라는 너를 제후국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조선 그 성리학자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사대주의가 너무나도 뿌리가 깊고, 우리나라의 주류로서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700년이 넘도록,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을 대중화라 그러고 우리 자신은 소중하라고 칭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지요. 극소수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는데,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신하 변계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일을 제기를 하는 거죠. 기자가 와서 우리를 교화시켰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단군이라는 국조가 요임금과 같은 동시대에 별도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자가 와서 우리를 교화시킨 것이 아니라 기자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교화돼 있었다.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고요. 이런 대목들이 이제 가끔 보입니다. 근데 후기로 넘어와 가지고는 정조가 또 이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요임금과 같은 동시대에 단군이라는 시조가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별도의 제천 행사를 해야 되겠다. 원구단을 다시 복원을 해라. 정조가 명을 내리는 그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유학자들 중에서 주체적인 생각을 가진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이 중국 중심의 이런 사고를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조선의 역사를 쭉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이때 고조선을 그냥 신화의 영역으로다가 넣어버리게 되는 거죠. 회의록을 보게 되면은 최남선 같은 이제 인물이, 우리가 친일파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최남선이 반기를 듭니다. 고조선이 어떻게 신화냐, 역사다. 그러니까 최남선 위원은 조용히 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의록에 지금도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식민사학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학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그래서 한국사 검정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한 문제 틀렸습니다. 1등급을 맞췄어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그 역사를 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아주 큰 프레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틀을 절대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도사관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이 한반도를 못 벗어난다. 기껏 해봐야 고구려 때 조금 요런 정도, 그리고 많이 가봐야 요동 정도, 이 정도지 이 한반도 안에 우리가 이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모든 지명을 다 여기다가 구겨놓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에만 봐도 백제가 대륙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런 거는 입을 닫고 모든 지명을 여기다가 다 옮겨 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살수대첩 할 때 그 살수가 어디냐, 그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천강이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틀을 못 벗어나고 있구나. 두 번째, 한민족은 독자적으로 이 문명이 시작하고 국가가 시작하고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중국이겠죠, 외부에서 뭔가 와가지고 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외래사관, 뿌리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인돌 시대가 우리가 청동기 시대랑 같은 시대인데 전 세계 고인돌의 뭐 70% 이상이 우리 한반도에 있다 그러죠.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인돌의 종주국이다라고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어떤 전 세계의 좋은 고인돌들을 갖다가 다 그런 문화를 흡수해서 우리 한반도에 많이 만들어 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유독 대한민국에 있는 학자의 99%는 후자로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저 한국 봐라, 영국에 있는 고인돌이 한국에는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인돌 중에 영국에 없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을 종주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뭐든지 외국에서 들어왔을 거다. 이것이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을 절대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상 유적이 나오면 또 유적을 발굴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춘천 중도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유적이 나와도 사실상 그것을 발굴을 않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우리 역사는 삼국시대 이후로 시작됐다. 고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다, 뭐 떡 하나 주마, 그런 정도 수준으로 고조선을 다루지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200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BC 2333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건국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일본 역사입니까? 어디 중국 역사입니까? 건국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것이 2007년도에 문장이 수정이 됩니다. BC 2333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문장이 바뀌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드디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이제 고조선을, 단군조선을 100% 인정을 했다. 지금은 어떨지 또 모르겠습니다. 교과서가 다양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 시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조선은 거의 한국사에서도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루는 게 어떻게 되냐면 국가의 형성은 청동기 시대와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언제 나왔냐? BC 10세기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이 BC 2333년이라고 써져 있기는 하지만 BC 10세기경 출현했을 것이다. 구족국가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인식이에요.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유물이 BC 20세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발굴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고조선은 완전히 신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것을 애써 역사로 봐도 BC 10세기 정도 만들어진 부족국가다. 그리고 이 고조선이 망하고 기자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사군이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토착 세력들이 한나라 세력들을 몰아내고, 드라마 주몽 보셨죠? 그런 것처럼 고구려와 백제와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고조선은 그냥 부족국가일 뿐이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벌써 700년 넘게 사대주의 역사관, 일제 35년 동안에 만들어진 이 탄탄한 일제 식민사학의 후학들을 많이 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학계를 이끌어 나가면서 절대로 이 사관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상고사라는 이 책을 쓰시면서 우리 역사가 뭐가 문제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학계가 이와 같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절뚝발이가 되고 앉은뱅이가 돼서 이렇게 병든 이유는 무엇인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2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2조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2조 중엽 이전에는 동국 통감, 고려사 등 몇 종의 관에서 발행한 사서 이외에는 개인의 역사 저술이나 소장을 금지하였다. 조선 중기 이전에는 국가에서 발행한 역사책, 동국 통감, 고려사,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교과서 외에는 일반인들이 역사를 쓰는 것도 금지하고 역사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수광은 내각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고려 이전의 비사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이현적은 사벌국전을 썼으나 친구에게 보이기를 꺼려했다. 차마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성리학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주자를 비판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그거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조선이라는 나라였거든요. 현 왕조의 득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간혹 있는 일이지만 지나간 고대 역사를 개인이 쓰지 못하게 하거나 개인이 보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다. 그리하여 역사를 읽는 이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공부를 많이 한 선비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역사를 거의 공부를 못했다는 거지. 오히려 중국의 옛날에 은나라, 주나라, 요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막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보는 것이 국가에서 금지시키고 쓰는 것도 금지시켰다. 말살하려고만 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에 쓰일 재료가 빈약하게 되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지가 되는데, 역사 공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역사 공부는 제가 내린 결론은 말살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우는 이 역사를 누가 썼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말살했고 어떻게 없애버렸는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느냐, 원인이 뭐냐, 역사 자료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다 말살을 해버렸다. 실제로 한당고기를 뭐 공부를 하면은 환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을 하고 조선을 건국한 이 주체 세력은 기자가 와서 우리를 교화시켜줬다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반론을 제기할 만한 역사서가 있다면 달갑지가 않겠지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게 되면은,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뭐 이방원, 그 다음에 세조가 아주 이것을 많이 했고, 저 중종 때까지 국가 사업이 있습니다. 수서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서령은 수거하다, 책 썼자, 국가에서 명을 내립니다. 이러한 책은 절대 민간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모두 다 걷어들여라. 근데 이것이 아주 세요. 민간에서 만약에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차명에 처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책을 갖다 바친 자는 포상을 두둑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100년 이상 강력하게 민간에 있는 책들을 걷어들이는데, 그 책 제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한당고기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기, 삼성밀기, 한당고기에 다 나오죠. 표훈천사, 조대기, 진영유기, 이런 책들이 등장을 해요. 그 책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서다. 어떤 역사서냐? 여기 한당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대 역사서. 그거를 국가에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교에 도움이 안 되는 책들, 좀 도가계통의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좀 끼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근데 이 책을 국가에서 걷어들여서 불태워버린 것 같진 않아요. 모아놨는데,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이수광이 내각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고려 이전의 비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한당고기는 사실은 4권의 책이에요. 삼성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당군세기, 이 4권의 책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에 태백일사라는 이 책이 있는데, 태백일사를 지으신 분이 이맥이라는 분입니다. 연산군 중종 때 이때 분인데, 고려 말 단군세기를 지으신 분인데, 행촌이암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이맥이라는 분이 연산군 때 괴산으로 유배를 갑니다. 다른 말을 하셨겠죠. 중종 때 다시 이제 복권이 되는데 1520년에 찬수관에 임명이 됩니다. 국가에서 모아놓은 고대의 이런 비서들을, 비장서적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집안에 내려온 책, 또 유배 가서 괴산에서 본 책, 국가에 민간에서 다 걷어들인 비밀스럽게 모아놓은 그 책들을 보면서 그것을 비교 분석하면서 지은 책이 태백일사라는 책입니다. 1520년 찬수관이 됨으로써 내각의 많은 비장서적을 접할 수 있었다. 차례로 엮어서 태백일사라고 이름하였으나 감히 세상에 내놓지는 못하였다. 이거 잘못 내놨다가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만 이것이 내려온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조선왕조가 망하니까 일제시대 때 이걸 세상에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끝났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제강점기가 들어오고 나서 일제가 조선을 이제 침탈을 하고 나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민간에 있는 역사서적, 규장각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역사서적을 전부 다 걷어가는데, 그것이 기록에 보면은 20만 권에 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1설에는 불태워버렸을 것이다. 그럴 것 같지가 않고요. 일본으로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지금 남은 마지막 희망은 뭐냐면 일본의 왕실도서관입니다. 일본의 왕실도서관에 이것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에 뜻있는 정치권이라든지 학계에서 이런 중론이 모이게 되면은 좀 받아오면 좋겠다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왕실도서관에서 근무하시다가 해방되고 나서 귀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증언을 하셨어요. 일본의 왕실도서관에 많이 있다. 내가 그것을 봤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은 일본의 왕실도서관을 저는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기자조선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연장선상에서 위만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절판이 돼서 없을 거예요. 한국 상고사 입문이라는 책인데 저자가 이병도 박사가 나오죠. 이병도 박사와 최태영 박사가 공저십니다. 자, 이병도 박사는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식민사학자로 욕을 많이 잡수시는 분이죠. 이병도 박사, 신석호 두 사람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병도 박사. 일본의 조선사 편수회에서도 일하셨고, 이분의 친구가 최태영 박사예요. 근데 최태영 박사는 원래 역사를 하신 분은 아니고 법을 하신 분입니다. 저명한 법학자셨는데 연세가 70이 넘으셔가지고 어느 날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책을 보시다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해방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일제강점기 때 하고 역사가 똑같냐, 이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 해서 이 법학자가 역사를 공부를 하십니다. 인간 단군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책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건 역사책은 아니고 뭐랄까요, 좀 자서전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은 그러신데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최태영 박사님이 역사를 연구를 하시고 이병도 박사를 설득을 해서, 아니, 단군조선이 역사라는 거 알지 않냐? 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냐? 죽기 전에 학자의 양심을 걸고 해야지. 그래서 이 책을 1989년도에 쓰신 거예요. 이병도 박사는 마지막에 완전히 단군조선 이런 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100% 인정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몇 군데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강단사학계에서도 인정을 할 법한 그런 이제 학설이고, 또 우리 민족사학계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할 정도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은요, 기자나 위만조선은 고조선의 변방에 있었던 망명 정치 세력에 불과했다. 고조선 영내의 변방의 한 구석에 위치를 했고, 소위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하여 한동안 고조선의 주류의 지위에 있었던 것처럼 오전되어 온 것은, 잘못 전해져 온 것은 사대주의 사관과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사관에 의하여 역사 왜곡, 조작된 것을 그대로 답습한 잘못인 것이다. 제가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을 단일의 단군왕조가 있었다라는 견해와 전후기, 2기로 구분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전후기로 구분하는 자들은 대체로 전기를 1100년, 후기를 거의 1000년으로 보는데, 전후기로 구별하는 자 중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관계로 인하여 중국계의 기자와 위만조선을 끌어들여 접목하는 자가 있어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바로 제왕운기 같은 경우죠. 중국에 대한 사대관계를 벗어난 한말부터는 비합리적인 소위 기자동래설을 버리고 진화인 기자왕조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통설이 되었다. 근래 사료에 의하면 기자는 중국에 그대로 살면서 주왕과 왕래하다가 중국이 통일되어 그대로 살기 어렵게 되자 그 후손 기비는 고조선 말기에 조선으로 피난해 와서 지방간이 되었다가 그 아들 기준이 탈출하여 조선으로 들어온 위만을 신임하여 변방을 수비하는 박사라는 관직에 두었다가 위만에게 다시 나라가 넘어가게 되었다. 위만조선은 점점 세력이 강해져서 제법 큰 나라를 이루었다. 위만조선의 영토 일부분에 한사군이 설치되었으나 부여를 위시하여 삼한 등 조선의 열국이 고조선 영역의 대부분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조선에 수많은 열국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기자는 은말 주초의 실존인물이라는 것과 그때 은의 유민과 동이의 일부가 동으로 이동한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자가 반드시 조선의 정치적 망명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자가 나라를 세운 것은 맞다. 그것이 이제 기자국인데 이 기자 왕조가 있는 거죠. 기자 왕조인데 중국의 이 하남 서화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요서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이동을 해서 고조선의 단군조선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대로 위만이 이었고 한사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동을 넘어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의 하남 지방에 있다가 요하에서 더 서쪽으로 간 난하 유역으로 가서 거기가 최종적으로 기자국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장소고, 나중에 연나라에서 위만이 오면서 그 위만이 위만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위만조선이 있었던 유역을 중국의 북경 근처에 난하 이 근처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고 계세요. 이상이 이병도 박사와 최태영 박사의 기자조선, 위만조선에 대한 견해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단고기를 안 볼 수가 없죠. 자, 이 한단고기에는 기자와 위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단고기에는 기자를 기자라고 쓴 대목이 한 군데가 나오고, 대부분은 수유라고 나옵니다. 이 수유가 기자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승국 교수의 한단고기를 보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나온 거고요. 김은수 선생이죠. 부도지를 처음에 주해하신 분입니다. 부도지와 한단고기를 둘 다 86년도에 출판을 하셨어요. 자,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103페이지에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일어나는 고 전환기쯤에가 단군조선에는 25세 단군 솔라 단군 시절입니다. 단군세기 제25세 단군 솔라 기사입니다. 정해 37년 BC 1114년 기자가 서화에 옮겨가 있으면서 인사를 받는 일도 사절하였다. 자, 기자가 나오고요. 서화가 나오죠. 서화는 주해에 보게 되면은 대청일통지에서 서화가 어디 있느냐 나오는데, 서화는 옛 기의 땅이다. 기씨의 땅이다. 바로 기자를 뜻하지요. 개봉부 서쪽 90리에 있다. 지금도 읍 가운데 기자대가 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중국의 하남성 서화 지방입니다. 여기에 기자의 무덤이 있었다. 이 사대주의자들이 평양에다가 기자묘를 만들어 놓고,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3페이지에 태백일사 마한세가 하에 나옵니다. 기묘년에 은나라가 망했다. 3년 뒤 신사년 아들 서여가, 바로 서여가 기자입니다. 서여가 거처를 태행산맥의 서북의 땅으로 피하여 가니 막조선은 이를 듣고 모든 주와 군을 샅샅이 조사하더니 열병을 하고 돌아왔다. 자, 은나라가 망해서 서여가 기자인데 중국의 하남성이 단군조선의 영역이었습니다. 서여가 단군조선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죠. 그러니까 막조선이 이를 듣고 샅샅이 조사해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기자는 아니고 기자의 후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몇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으로 227페이지에 번한세가 하에 있습니다. 무술년 BC 263년 수한이 죽었는데, 이 수한은 번한, 그러니까 번조선의 단군이죠. 후사가 없음에 이에 기후가 명을 받아 군령을 대행했다. 비로소 이제 번조선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기후가 들어와서 번조선의 왕이라고 칭했다.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고 하남 쪽으로 왔다가 기씨 정권이 조그마한 소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후손 중에 기후라는 자가 번조선의 왕을 칭했다. 이제 드디어 단군조선 속으로 들어온 대목이 나오는 거죠. 기씨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기후가 죽자 기욱이 즉위했다. 기후 다음에 기욱, 그 다음에 기석, 그 다음에 기윤, 기비, 그리고 마지막에 기준. 기준이 이제 번한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때 위만이 들어와서 정권을 찬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죠. 번한세가 하에 나옵니다. 120페이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군세기 고열가 단군 때, 고열가 단군이 문을 닫았다 그랬죠? 단군조선의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BC 238년인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단군조선이 문을 닫았는데, 여기에서 누가 일어나냐면은 해모수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해모수라는 인물이 스스로 단군을 칭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단군이라고 하고 북부열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단고기에 나오는데 해모수라는 인물이 이 기씨 정권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 대목이 이제 나와요. 47대 고열과 단군 세기에 나옵니다. 해모수는 몰래 수유와 약속하고 서울 백악산을 습격하여 점령하고 천왕랑이라고 칭했다. 수유 후, 수유의 왕이죠. 기씨국의 왕 기비를 번조선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는 해모수가 북부여를 이제 만들고 기비를 번조선의 왕으로 임명했다라는 대목입니다. 북부여기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128페이지에 있는데요. 해모수 때 병호 45년, BC 195년 연나라에 이제 위만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나옵니다. 위만이 우리에게 망명을 요구했으나 단제께서는 이를 허락치 않으셨다. 이제 위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죠. 위만이 연나라에서 이제 와서 망명을 요청했는데 이 해모수 단군이 허락치 않았다. 그런데 기비 다음에 기준이 위만을 박사로다가 우대를 해가지고 받아줘요. 그러다가 위만한테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그것이 위만 조선이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군 25대 솔라 단군 때 은나라가 망하고 단군 조선의 영역으로 기자가 옵니다. 지금의 중국의 하남성이다. 서화라고 하는 지방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단군 조선의 영역이었죠. 근데 여기서 기씨국을 세웁니다. 기씨 정권을 세우고 기비 때 번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기비 다음에 기준이 위만한테 나라를 뺏기는 거죠. 이병도 박사와 최태영 박사가 정리하신 그 이동 경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도지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사상서입니다. 부도지를 이해를 하실 적에 이것을 역사서로다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어긋나 버려요. 예를 들자면은 임검씨, 그 다음에 부루씨, 그 다음에 음루씨 각각의 얼마라 그랬죠? 여기 1000년, 여기 1000년, 여기 1000년 하면은 3000년이 되어버립니다. 안 맞지요? 그러니까 부도지에서 말하는 이러한 1000년이다, 100년 동안 나오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통곡하였다, 이런 것은 부도지에서 나오는 연도는 그만큼 긴 세월이었다. 상징성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부도지는 역사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상서로다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7장에 은나라에서 기자가 패잔병과 난민을 이끌고 부도의 서쪽으로 도망하여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기자라는 인물이 처음에 와서 제왕지도를 점점 이제 퍼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도, 단군 조선을 잠식해 나가고 마지막에 고열과 단군, 음루씨가 문을 닫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도지를 저술한 이 박씨들은 굉장히 기준이 투철한 거예요. 천웅지도냐 제왕지도냐 이러한 기준이 너무나도 투철하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적으로는 고열과 단군이 공식적으로 나라의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모수가 스스로 단군을 칭하고 이러면서 번조선의 왕으로 임명을 하기도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부도지를 저술한 이 박씨 세력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천부의 흐름은 끝났다 라고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고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상적으로. 27장을 하기 전에 여기에 기자라는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삼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삼한. 이 삼한은 삼한이 있고 삼조선이 있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해석인데 남삼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군왕검이 단군조선 부도를 만들었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삼한 제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진한이 있고 번한이 있고 마한이 있습니다. 진한은 신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번한은 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한은 막이라고도 합니다. 진한은 단군왕검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번한하고 마한은 각각의 단군을 둬서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제22대 단군이 색불로 단군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진한, 번한, 마한을 삼조선제로 재편을 합니다.
한단국에는 통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렇게 이제 3조선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수장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혼용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한이라고 하는 것이 진한, 변한, 마한. 그래서 진한은 지금의 이 요동 이쪽 위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번한은 중국의 동부, 그리고 마한은 지금의 한반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조선에 막을 내리고 이 번한이 나중에 그 기씨 정권이 들어와서 거의 진안 이 근처까지 이것이 진출을 합니다. 해모수가 북부여를 만들고 유민들이 삼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반도로다가 이동을 하게 돼요.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민족이 이동을 해도 그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영국의 저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 와서 뉴저지가 되고, 영국의 요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뉴욕, 새로운 요크, 새로운 저지를 만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단군조선이 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그 삼한이 만들어집니다. 진한의 유민들이 신라를 건국했다라는 대목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것을 남삼한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부도지에 이 삼한이 나오는데, 부도지에서 말하는 삼한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남삼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부도지 27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자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위만조선, 그리고 삼한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소부도지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